네, 안녕하세요. 관광특구 대상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될 오헤라입니다. 발표 순서는 총 3단계로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태블릿 대시보드를 직접 시연해보면서 효율적인 관광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조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팀명은 관광예산이라는 주제에 맞게 관광청 사람들이라고 지었고요. 기다연, 김은호, 배하준, 오헤라, 변정영 이렇게 총 5명이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특구의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이 완화되는 그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체부에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매년 30억 원 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태원, 명동, 종로, 잠실, 강남, 홍대, 동대문 이렇게 7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관광 소비가 촉진되었고요. 또 국내외 관광시장이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은 서울시 7대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대시보드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관광특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광 지표를 통해 분석을 한다면 더 쉽게 예산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관광특구 지역들의 현황은 또 어떠한지, 두 번째로는 관광특구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의 핵심 지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사람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관광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관광산업 핵심 지표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3가지의 물음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 현황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에 보이는 여기 화면은요,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 내에서 관광특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방문자 수, 관광 예산액, 소비 금액, 숙박 방문자 수, 호텔 수, 객실 수, SNS 언급량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방금 3가지 물음 중 2번째 물음에서 관광특구를 평가하기 위해 관광산업 핵심 지표를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 수용력 지수인데요. 관광지가 얼마큼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관광 소비력 지수입니다. 관광 소비력 지수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얼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하는 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정책 역량 지수는 그 관광 지역에 대한 홍보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또 그 지역의 관광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인적 역량으로 관광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수마다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문제에서 그 개인마다 또 상황마다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관광지를 평가할 때 그 소비력 지수를 더욱더 중시하고 나머지 2 지수는 중요도를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수마다 가중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 1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비율이 1대 1대 1이고요. 전부 이렇게 1로 설정했을 경우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관광 지수별로 매개 변수를 생성을 했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가중치에 따라서 그 관광 지역별 총점이 바뀔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달라짐에 따라 그 발전 지수 순위가 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비율은 1대 1대 1이고 각 지수별 가중치,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각 지수별 가중치를 그 세 개의 가중치의 합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세 개 관광지수의 가중치 합은 1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대시보드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전체 화면인데요. 지도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선택하면 특정 관광 특구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마포구를 선택한 화면이고요. 또 여러 지역을 선택할 경우 아니면 그냥 전체를 선택했을 경우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지역 간의 대략적인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기 지도에서 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지역의 그 맨 위에서 관광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렇게 가중치를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그 가중치가 적용된 지역별 점수를 계산합니다. 또 이 차트를 통해서 어떤 지수가 발달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또 옆에는 관광 발전 지수 순위가 있어서 지역별로 관광이 가장 발전한 곳이 어디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서브 대시보드로 이런 관광 발전 지수 세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각 지수를 구성하는 컬럼들과 값을 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이 어떤 것들로 도출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을 하고요. 또 평균과의 대비값과 지역별 순위를 기재했기 때문에 이런 메인 대시보드에서 발견한 문제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탐구가 가능하고요. 또 지역 간 세부적인 비교도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대시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기본 가중치를 적용한 케이스와 또 지표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준 것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대시보드를 사용할 사람을 관광청에 있는 상권 분석 담당자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상권 분석 담당자가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관광시설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소비력이 낮고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좀 문제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를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지금 마포구를 클릭을 했는데요. 마포구를 클릭하면 지금 마포구의 관광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평균 대비 수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용력이 굉장히 높지만 소비력과 정책 역량 지수는 평균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력은 높지만 수용력과 정책 역량 지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더 차트의 삼각형도 지금 소비력에 쏠려 있는 약간 이등변 비슷한 모양의 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무래도 송파구 같이 이렇게 소비력이 송파구가 좀 소비력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좀 고급 백화점과 같은 소비 위주의 상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포구는 수용력은 높지만 소비력이 그에 비해 낮은 지역입니다. 송파구와 반대되는 케이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마포구의 홍대 같은 경우는 방문자의 연령층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급 백화점과 같은 소비 상권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개성 있는 젊은 층의 지갑을 열 수 있는 특색 있는 상권을 마련하는 데 좀 주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대시보드 사용자가 관광청의 해외관광 담당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외관광 담당자가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요. 코로나 이후 재개될 해외여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은 관광지들이 타격을 입고 수용력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유명한 지역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객의 수용력이 많이 부족해진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관광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력 지수를 가장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각각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용력 지수, 정책 역량 지수, 소비력 지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블로로 돌아가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인데요. 지금 보시면 관광발전지수 순위가 강남, 중구, 종로, 마포, 송파, 용산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아까 그 해외 관광 담당자의 니즈에 맞게 가중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바꾼 이후에는 강남, 중구, 마포, 종로, 용산, 송파 순인데요. 지금 종로와 송파의 순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석을 해보면요. 강남은 일단 모든 측면에서 1등인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역량 지수와 소비력 지수는 2등이지만 수용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순위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도 정책 역량 지수와 소비력 지수 모두 용산보다 높았지만 수용력 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명세는 있지만 관광객 수용력이 부족한 종로구, 그 다음에는 송파구에 관광객 수용시설을 위한 예산 투자를 이 담당자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시보드를 통해 관광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올라온 서울시의 관광특구 지역만 다루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실제로 서울시 7대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실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관광특구에 대해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서울시 관광특구 지역만 다루게 되었고요.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만 다른 이유는 또 데이터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어서 굉장히 관련된 데이터가 자세히 잘 나와 있는 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데이터가 좀 더 다양하게 주어진다면 좀 다른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각 지수들을 계산하기 위한 산술식을 어떻게 짜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하주님이 계산식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저와 데이터 전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각 지수별로 산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아까 보여드린 그 지수들에 대한 점수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컬럼별로 랭킹을 주었고요. 그 랭킹을 평균으로 산출한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만들기 위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주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대시보드 제작을 맡았는데 계산식 부분이 사실 조금 수학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레이더 차트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회색 삼각형이 있는데 회색 삼각형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값이 나왔을 때 회색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회색 삼각형일 때 각 지표의 합이 100점일 때 기준으로 이제 가중치를 넣었을 때 그 비율에 맞게 각 지역의 이제 점수가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계산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지표를 정의하신 게 인상 깊은데 실제 관광청에서도 정의해 주신 것처럼 판단하는 지표가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리서치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관광 관광개발 뭐, 관광개발 통계 관광 개발 통계 시스템에서 이런 핵심 지표들을 표현한 것을 좀 발견을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지수에 대해서 뭐 공무원 수나 아니면 공원 수, 숙박업소 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지표의 의미를 좀 더 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은 인바운드 관광을 의미하는 것 맞을까요? 그리고 매개 변수 산정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지? 일단 저희가 매개 변수 선정 과정은 일단 이 핵심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줄 때 그 가중치를 매개 변수로 줌으로써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바운드 관광이 외국인 국내 관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방문했을 때 그 관광 데이터를 가지고 네, 구성했습니다. 그 질문 거의 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답변은 슬랙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